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후백대 견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륙유사 기 번제2 후백대 견인조입니다. 순서는 강의 범위는 487에 493쪽인데 918년에 왕건저기 하례, 왕건이 저기 하례를 축하를 하고 925년에 왕건과 갇힌 후당과 후당의 후백제 왕, 백제왕 책봉을 받습니다. 926년에 갇힌이 결렬됩니다. 927년에 신라 왕령 침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산전투라고 합니다. 공산전투는 다른 말로 동수대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930년에 소창전투가 나오고, 927년에 태조 왕건에게 견인이 편지를, 서신을 보냅니다. 요 서신 내용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918년 왕건 저기 하례, 견인이 하례를 했습니다. 정명 4년 철원경 중심 홀변 추대 아태조 저기. 정명 4년은 5대 후량의 빨제 연원대 918년입니다. 918년에 철원경의 중심은 민심이라고 봅니다. 민심이 갑자기 변해서 아태조가 추대되어 저기를 했습니다. 즉 왕건이 추대되어 저기를 했습니다. 그때 궁예가 퇴출되고 왕건이 저기합니다. 헌 문지 견사 칭하 견원이 듣고는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합니다. 수, 번, 공작선, 지리산, 죽전 등 따라서 공작선, 공작의 꼬리털이에요. 꼬리털로 만든 부채로 이거 헌상했다는 거예요. 보내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나는 대나무로 만든 활입니다. 화살. 죽전 화살입니다. 화살 등도 같이 보냈다. 했습니다. 헌여 아태조 양화음극이란 말은 겉으로는 화친을 하고 있지만 좋은 척 하지만 음은 이론은 속으로는 그건 상극이다. 서로 상극이다. 이 말 쓰죠. 상극이 준 말입니다. 서로 상극이다. 헌 총마의 태조.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겉으로 화친을 하려니까 뭘 또 보냈느냐 하면은 보냈는데 헌납에 보냈다는 건데 총마는 아주 흰빛이 나고 그런 아주 명마입니다. 이 명마를 태조에게 한 필 보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25년 왕건과 화친을 하고 후당에게서 백제왕 책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920년은 갇힘이 결렬되는데 맹세가 했다가 또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맹세가 불안정하죠. 자, 다음 넘어가보겠습니다. 3년 동 10월 그때 925년입니다. 헌 솔 삼천기 지 조물성 근원이 삼천기병을 인솔해서 지 조물성에 다다랐다. 지금 조물성의臨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 미상 태조 역비 정병외여 지각. 자, 태조도 역시 정병으로 와서 여는 근영과 함께 지각, 각을 세우다 대항하고 서로 다투었다 이 말입니다. 싸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각 세우다 우리 말 쓰죠. 현 병예 견원의 병사들이 예리하다. 훈련이 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결 성부가 미결 나지 아니했습니다. 태저욕 번화 번은 법모술수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술수로 화친을 했다. 즉 작전상 화친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노기사, 노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의사는 견인의 병사들이 필요하도록 그죠, 겉으로 화친한 즉 작전상 화친을 했으니 요건 하고자 이서걸화, 이서는 문서를 보내다는 뜻입니다. 자, 공문 이걸 보내는 겁니다. 문서를 보내서 화친하자는 문서를 보내서 걸화, 화친을 예글 했다,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뜻입니다. 예글 했다의 글자입니다. 이 당제 왕신이 질, 그러면서 결마 보낸 게 아니고 당제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을, 왕신이라는 사촌 동생을 인질로 보냈습니다. 현역 이외생 진호 교질, 그런도 역시 외생은 생질을 말합니다. 생질, 자기 뭐 여자 형제의 아들 생질 진호를 인질로 교환했습니다. 인질로 교환했습니다. 12월 공취 거서, 12월에는 거서를 공족에서 취했는데, 거서는 지금 어딘지 잘 안 모릅니다. 금이상 등 20여성, 즉 12월에는 거서성과 그 외에 20여성을 공격에서 취했습니다. 누가? 견인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견사 입 후당 칭번, 후당에 사신을 파견해 보내서, 칭번은 뭔 뜻이냐면 자기가 있는 견인의 나라 후백제가 번국으로 하겠다, 즉 후당이 번국이 되겠다라고 칭하면서, 번국으로 칭하면서 자기가 번국이다. 번국은 어떤 뜻이냐면은 중국에는 예부터 천자국이 있고, 천자가 나라를 개국을 하면은 자기 공신이라든지 또는 후손 중에 유일한 사람을 각 지역에 제후로 파견합니다. 그 제후국이 번국입니다. 당 책수, 당 후당에서 책봉을 해서 수혜했다. 뭘 책봉해서 수혜했느냐? 점교, 태위, 겸, 시중, 판, 백제, 군사. 의전한 것은 전과 같이 전례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의전, 도독, 행, 전주자사, 해동, 사면, 도통, 취휘, 병마, 판치, 등사, 백제왕. 자, 여기 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전체가 견인에게 후당에서 내린 자기입니다. 자기. 그리고 시급 2,500호를 내리는데, 여기서 검교란 말 다시 다음에 하면서 더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신라 때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도 당나라는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어떤 직책을, 책봉을 받으면 그게 그야말로 가장 강한 스펙이 돼서 남에게 어필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년 진호 폭졸, 이고살, 적수 왕신. 4년 920년에는 인질로 보낸, 즉 견인의 생질 진호가 폭졸, 갑자기 죽었습니다. 폭졸은 갑자기 죽었다. 이고살, 즉 고의로 죽였는지 의심하여, 고의로 죽었는지 의심하여, 살해했는지 의심하여, 적수 왕신, 적시 왕건이 보낸 인질 왕신을 가두고, 가둘 숫자입니다. 가두고, 사인, 사람을 보내서 청, 환, 전년, 소송, 총마, 청, 환, 돌려달라고 말했다. 전년에 보낸 바 있는 총마를, 소송은 보낸 바 있는, 소송은 보내다는 뜻이에요. 소송은 보낸 바 있는 총마를 돌려달라고, 환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다.
태조, 소, 환지, 태조, 소, 웃으면서 돌 줘라 하고 돌 줬습니다. 이 검조에 대해서 제가 하도 많이 나오는 말이라 한번 찾아봤는데, 견인이 후당으로부터 받은 직책이 검조, 태위, 견뭐 주후에 백제왕이 나옵니다. 이 검조는 처음에 당에서 신라왕에게, 통일신라 시대 때 왕에게 내리면서 이 검조란 말이 처음 됐는데, 검조란 직위를 줬는데, 이 직위가 어떤 직위냐, 고려 시대에 있었던 관리의 직책으로 조사해 보니까, 고려 시대는 직책이 정직이 있고 삼직이 있답니다. 정직은 행정조직의 실제 관리, 실권이 있는 그 실제 관리를 말합니다. 삼직은 실권이 있는 명예직으로서 검조직과 동정직이 있는데, 이 동정직이라는 뜻은 정직과 같다는 뜻인데, 검조직은 문반으로는 약 5품 이상의 직책을 갖고 있고, 무반으로는 4품 이상의 검조직을 받을 수 있고, 동정직은 요거 조금 낮아서 문반은 6품 이하, 무반은 5품 이하에만 이 동정직을 받습니다. 동정직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삼직의 특징은 정원, 즉 정직의 정원의 한계를 확보한다. 정원이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임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예직으로 해가 줘가지고 그 승진 욕구 이런 것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동정직은 특히 6품 이하, 5품 이하니까 그렇게 높은 직이 아닙니다. 이런 직에는 동정직, 즉 삼직이 임명했다가 그 중에 좀 괜찮은 놈은 정직으로 임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뭐 요즘에 옛날이나 이제 해놨다가 정직으로 임명하는 힘 있는 놈하고 힘 없는 놈 혼내죠. 엄직으로 책봉됩니다. 이 엄직이라는 것은 추천으로 책봉되니까 요즘도 추천으로 책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천으로 책봉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축이 든든해야 되겠죠. 고려 후기에는 삼직 남발로 그 수가 많아서 손조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뭐 신라 왕에게 또는 백제 왕에게 내릴 때 너무 높은 벼슬을 주면 본국의 관리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낮게 줄 거 없으니까 검조직이라는 걸 줘가지고 본국의 그 명예를 약간 높여주는 그런 뜻으로 내린 직도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27년에는 신라 왕정 침략과 공산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 요 천성 2년 정해 9월 후당 명정이 있는데 927년입니다. 흰, 공, 취, 금품성. 견훤이 금품성을 공격해서 취했다. 그리고 금품성은 지금의 삼량현인데 아마 묵령건방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 불태워. 신라왕 구구어 태조. 구구는 구원을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태조에게, 고려 태조에게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즉, 금품성이 신라성입니다. 신라성을 공격해서 다 불살라 버리니까 혹시 더 많은 피해를 입을까봐 태조에게,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태조장 출사, 태조도 병사들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장차 병사를 보낼 예정이었는데, 흰, 섭치, 고울부, 견훤이 습격을 해서 고울부를 습격해서 취했다. 이 고울부는 지금 울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련 스님은 그때 울주라고, 이련 스님이 보사도 수석하고 업무사도 수석해서 울주를 틀리지 않았을 텐데, 요즘 고울부는 학계에서 영천으로 봅니다. 영천. 그래서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진군족, 시림, 이런 계림서교. 자, 군족은 군사들의 무리란 뜻입니다. 진사들의 무리를 시림 계림입니다. 계림. 시림에 진군시켜서, 이런 계림서 쪽 교회라고 하는데, 보통 시림을 계림이라고 합니다.
졸입 신라왕도, 졸지의 신라왕도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즉 시림에 계림에 진군시켰다. 그래서 졸지의 신라왕도에 들어왔다면 신라왕여 부인, 신라왕과 왕비는 출유 보석정에 놀러 나갔다는 거예요. 심패. 자, 현인이 신라왕도의 절지에 침략에 들어왔을 때 신라왕과 부인은 보석정으로 놀러 나가 있을 시에, 이 말입니다. 시에 그 까닭으로 심히 패했다. 대패를 했다 이 말입니다. 미리 방비를 안 하고 있고 놀러 있다가 그 까닭으로 그게 피했다 했습니다. 강인 부인 난지, 견인은 강제로 끌어다가, 이는 끌어다가 부인 누구? 경혜왕의 부인입니다. 경혜왕의 부인을 끌어다가 난잡한 행동을 했다. 이 왕지 족제 김부사위, 그리고 왕의 족제, 왕의 집안 동생 김부를 왕위에 있게 했다. 왕위를 산을 잇다는 것은 왕위를 있게 했다. 그 왕건이 김부를 경순왕이 나중에 김부를 왕위에 있게 했습니다. 연후에 나중에 어디에 말입니다. 로 왕제 효령 재상 영경 우치국, 요거는 탕이라는 뜻인데, 왜 사극에 보면 임금이 자기가 돈을 좀 쓰겠다 하더니 내탕건물을 써라, 또는 내탕고에서 물건을 꺼내서 할 때 그때 탕자입니다. 탕자. 진보, 국탕이라는 국가의 창고란 뜻입니다. 진보, 진귀한 보물, 경장기, 무기, 자녀, 애들. 백공지 교자. 백공은 여러 기술자를 말합니다. 여러 장인을 말하고 여러 분야의 장인을 백공이라고. 교는 아주 재주가 뛰어난 자, 즉 기술이 아주 뛰어난 자를 말합니다. 여러 장인들 중에 기술이 뛰어난 자를 말입니다. 즉 왕으로 김부를 앉히고 난 뒤에 그 후에 왕의 동생 효렴과 재상 영경, 그 다음에 자녀 등을 포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자녀들과 백공기 교자, 여러 장인적 기술이 뛰어난 자들 등을 전부 잡아서 자수이기, 요 자수는 스스로 따르도록 하여 돌아갔다. 그러니까 다시 막 따라와 하고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산전투인데, 공산전투에 왕건이 이제 견인이 신라 왕도에 들어왔다는 걸 듣고 5,000기를 데리고 급히 이제 내려와서 공산에 숨어서 견인이 경주에서 나올 때 한판 붙은 그런 전쟁입니다. 공산에서 기다리다가 붙은 전쟁.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태조의 정병 5천, 정병이라고 정기라면 정병 기마병 5천 뜻입니다. 알았어요? 잘 훈련된 기마병을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 5천을 데리고 공산화 대전. 요는 맞이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요격 미사일이라는 말 들어봤죠? 요격 미사일. 적의 미사일을 맞아서 격추시키는 요격 미사일. 그때 요자입니다. 맞이하다. 즉, 견인을 맞이해서 공산 아래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동수대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다음에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조지 장 김낙, 태조의 장군 김낙과 숭겸 사지, 신숭겸은 여기서 죽습니다.
제군 패북, 패북인데 이건 배를 씁니다. 배로 읽습니다. 전 모든 군사들이 패배했습니다. 태조, 건의, 신면, 이 건의, 서울 사람들은 건의를 우는 요 건자를 하나 더 넣어가 강조해가 근건의를 씁니다. 근건의 우리 많이 쓰죠. 근건이 뭐고 근건이 많이 씁니다. 경상도 사람들 이 말을 설마 잘 알아듣는데 서울 사람 근건이 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신면, 몸만 면했다. 즉 몸만 죽음을 면했다. 몸만 죽음을 면했다. 이 불여상저, 여는 상저는 저는 저항하다 이 뜻입니다. 상대하여 즉 견인과 상대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근거이 몸만 빠져나오서니 저항하지 못하고 사형기관 이걸 교수님 설명하는데 지멋대로 하도록 나 내버려 뒀다 이렇게 그 풀이를 해놨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풀이했는지를 몰라서 3일을 이길까 저길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고 갑자기 탁 떠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은 가득 차다는 뜻이거든요. 관은 오늘 사전을 찾아보니까 달성하다는 뜻이에요. 달성하다, 도달하다. 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성이 차다 말 들어보셨어요? 성이 차다. 요 성자가 나거든요. 성이 차다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족할 때까지 이 말입니다. 성이 차다. 그래서 성이 찰대로 지 맛대로 하도록 이 말입니다. 지가 성에 찰 때까지 하도록 저항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견인이 이제 공삼 전투에서 왕건을 대파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이것을 점등하고 막 싸움하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왕건은 거의 보고도 자기가 패했으니까 상대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지가 할 대로 할 때까지 지 성이 찰 때까지 하고 그만 놔두고 놔뒀다 이 말이야. 사형기관 이거를 해석하려고 3일 고생했습니다. 신성성 전략 대목성 이 성성이는 성성장구의 준말인데 성세를 타고 개성을 몰아붙이다 이 뜻입니다. 성성장구 장은 계속이란 뜻이고 구는 몰다는 뜻입니다. 성세를 타고 계속 몰아붙이는데 전략은 목표를 바꾸어 침략했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바꾸어 침략했다. 대목성 지금은 군위에 양목이라는 곳이 있죠. 그 양목전을 칠곡전 군위에 칠곡에 양목 있죠.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도 양목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당시 양목전이었다. 경산부 이런 성주를 지금의 성주를 이야기한다. 경산부, 강주, 지금의 진주, 공부곡성, 금이상. 그런데 요거 상용유사에 찾아보니까 부곡성이 등거하면 부에 부계라는 데가 있어요. 부계. 부계 요 부자를 쓰고 개자, 곡자나 개자는 같거든요. 그래서 군이 부계라고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기는 부곡성을 아마 이전 스님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계라고 했습니다. 부곡성도 공격하고 의성부 지수 홍술 또 의성부의 수령 홍수를 공격해서 홍술이 거전이사 대항하여 저항하여 항거하여 전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홍수도. 그래서 태조 문지왈 태조가 듣고 말하기를 오 시루수이 오 나의 오른팔을 잃었다. 자, 이 의성이라는 것은 태조 왕건이 자기의 자기를 무심양을 구원했던 홍술이 죽자
그 고을 이름을 의로운 고을이라고 해서 의세라고 지어졌답니다. 공산화 대전인데, 공수대전인데, 공산대전의 사연에 얽힌 흔적들을 보면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이야기 803 왕건길 35km라는 어떤 글이 적혀있는 그걸 보고 내가 떠왔는데, 지금도 지명에 그 당시 전쟁의 흔적이 남긴 있습니다. 당장에 산 이름 803이란 말은 그전까지면 동수라고 해서 동수는 오동나무 피는 숲입니다. 오동나무가 있는 숲입니다. 오동나무가 있는 숲인데 여기에 이제 왕건과 군인이 전투를 하면서 왕건의 아주 부하인 장군 8명이 거기서 전사를 하고 5,000기를 데리고 나서 마지막에 70기만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930기가 거기서 완전히 다 몰살한 거예요. 거기에 지묘동이 있습니다. 지묘동은 신순겸이 묘한 지혜로 왕건을 탈출시켰다는 뜻으로 지묘동이라고 합니다. 또 왕건이 숨었던 산을 왕산이라고, 파군제라고 있는데, 파군제는 왕건의 군사가 바싹 깨졌다고 파군제입니다. 자, 시량이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는 시왕리를 시량이라고 하는데, 현 평강동, 즉, 왕건과 관련된 마을 이름이고, 전에 얘기한 안심, 왕건이 피해 달아나다가, 이제 마음을 안심했는 것, 그 다음에 한참 달아나다가 삼경, 즉, 한밤이 되었을 때, 반야는 한밤입니다. 한밤, 밤의 한가운데를 합니다. 그때는 하늘을 쳐다보면 달이 있었다. 그래서 반야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유적으로 보면은 충렬사가 있는데 여기는 신순겸하고 장군과 김낙 장군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향가 도의장가가 바로 이 동수대전에 죽은 두 장군, 신순겸과 김낙 두 장군입니다. 도는 예도하다는 뜻입니다. 두 장군을 예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향가입니다. 이게 고려 예종이 탈관에 지어서 이 다의장가를 불렀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804는 바로 동수대전을 위해서 이름도 바뀌고 이렇게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창대전 930년 고창전투가 일어납니다. 고창전투는 바로 이제 왕건이 후삼국 통일의 전기를 마련한 전투입니다. 전기. 42년 경인 휜욕 공 고창군 검 안동부라. 전인은 고창군을 공격하고자 대거의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석산 영체, 석산에다가 영체 임시 병영을 영체를 세우고 태조 격 백보의 군북, 태조도 백보 격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벌어졌다 이 말이다. 백보 떨어진 군의 북부에, 즉 고창군의 북부 병산에 영체를 세웠다. 병산. 누전 형패 사오미 거듭대자 견이 피했다 이 말이에요. 획 시량 김막 때 견인의 시량 구하인 시량 계급의 기막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획은 포로로 잡혔다. 이길 현수졸 다음 날, 요 패하고 다음 날 견인은 병사를 수습하여 순주성을 장소를 옮겨서 순주성을 공격해서 습격해서 파괴하고 함락시켰다 이 말입니다. 성주 원달 불렁어. 성주 원달은 방어할 수 없자 성을 버리고 소는 밤섰답니다. 밤에 은둔해버렸다, 숨어버렸다. 태조 혁노, 혁은 얼굴을 불거라 하기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노하여 이 말입니다. 태조 혁노하여
위 하지연 그 순주를 아주 핍박해서 하지연이라고 이름 불러라 하고 하지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건 풍산현입니다. 지금은 풍산현이고, 그리고 원봉은 성주 원봉은 바로 순주성 사람인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숨어버렸으니까 왕릉 그 태조가 더 화가 나서 이렇게 하지연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자, 고창 전투는 좀 이따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병산 서울인데, 여기가 병산 왕건이 아마 이 부근에서 아마 영체를 세웠어요. 진을 꾸려가지고 견인과 전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창 전투와 삼태사, 고창 전투에는 병산 전투라고도 합니다. 삼태사는 이때 김선평, 김행, 장경필 이 세 사람의 지금 그 당시 이 고창, 그 당시 이름 고창입니다. 고창의 호족들이었는데 왕건의 그 전투에 적극 후원도 하고 직접 부하를 끌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자, 그 전투에서 결국 왕건이 승리하는데 신라 군신 이 쇠개, 이 쇠개는 뜻은 뭐냐 하면은 개는 끝을 말합니다. 계절개자인데 마지막을 뜻합니다. 쇠개란 말은 쇠퇴한 마지막, 즉 말기란 뜻입니다. 신라 군신이 말기가 되었습니다. 난이 부흥 다시 일어나기는 어려우니까 태조 결호위수라, 자 위원이라 모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우리 태조를 끌어들여서 다시 태조를 모셔와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후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조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균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우욕입 왕도 자각, 다시 한 번 더 왕도에 들어가서 작사를 내볼까 싶었는데, 즉 태조 선지, 공은 공포란 뜻입니다. 공포, 두렵다. 태조가 먼저 들어갈까봐 두려워서 기서우 태조에게 편지를 붙여서 말하기를, 지금 태조의 태조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요게 대견인기 고려왕서라는 제목으로 쓰인 글인데, 최성우라는 사람이 썼답니다. 아주 뛰어난 문장가입니다. 작자 신라국상 김웅념 등 장, 소, 조카 입경. 지난번에 신라국상 김웅념 등이 장차 조카는 왕건을 말합니다. 왕건을 불러들여서 저기로 신라 서울로 불러들이려고 한 것은 바로 유동 별응 원성. 요 별은 자라별자고 자라원자입니다. 작은 자라, 큰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라가 큰 자라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고, 즉 신라가 태조를 불러들이는 것은 신라는 큰 자라에 보고 태조 왕건은 작은 자를 봐서 태조가 거기에 응하는 것은 큰 자라의 부름에 소리에 작은 자라 응하는 것 같다 했습니다. 시욕 암피준익이라. 안은 종달새 암자리고 피는 펴다. 쫙 펴 날개를, 자기가 있는 이 날개를 펴는데 보통 자기의 영양껏 펴는 게 아니고, 그 주는 송골매 준자입니다. 준비할 준자 되지만 송골매 뜻이 있어요. 이건 날개니까 송골매의 날개처럼 종달새가 펴려고 막 억지로 편다 이 뜻입니다. 펴려고 하는 것은 필사생령도탄이라, 반드시 생령은 백성들입니다. 생령, 백성들이 도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사 구허, 종료와 사직을, 구허는
옛 흔적이 있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옛 터전이 있는 언덕. 그러니까 폐허된 언덕이에요. 저 종묘사직을 폐허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신라의 그 부름에 태조가 응하면은 바로 큰 자라가 작은 자라 큰 자라의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고 종달새가 매의 날개처럼 펴려고 용서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은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사직이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지 이 선저 조편 복귀 한월 요 뭔 뜻인가 하면은 복은 나를 본인을 겸칭하여 겸손하게 이래서 복이라고 말하면 내가 선저는 선수치다 선착수 선착수 먼저 착수하다는 뜻입니다. 선저는 선수치다 먼저 착수하다는 뜻이고 조편이라는 것은 고대 진나라의 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나라의 조적과 유곤이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용호군인데 누가 먼저 조정의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인가 서로 다투었답니다. 그런데 유곤이라는 사람이 조적이 항상 먼저 등용이 될까봐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 때마침 조적이 먼저 장군에 임명이 되어서 말을 타고 변방에 적을 무찌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적이 먼저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적처럼 먼저 착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조편은 이거는 말채찍인데 조적이 먼저 장수가 되어서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적을 치러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독히 항어를 전에 경혜왕 경혜 신라의 경혜왕 호석동에 와서 만행을 저지를 때 그때 우리 공부할 때 한거모 저 수나라 장군 한거모가 진나라 금능을 500기를 걸고 단독으로 가가지고 진압을 했는데 참나를 했다니까 한거모입니다. 한거모 주로 도끼를 무기를 많이 쓰는 모입니다. 그래서 혼자 한거모의 도끼를 휘둘러 한거모의 도끼를 자기가 먼저 신라의 서울로 들어가서 이 말입니다. 서울로 침략에 들어가서 서백료여 교일 맹세를 받았다. 교일은 밝은 해입니다. 밝은 해를 두고 백료는 여러 신하를 말해요. 여러 신하의 맹세를 받았다. 그리고 육부의 의풍이라 유는 타이르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육부는 신라 서울 경주에는 육부가 총이 있었지요. 육부는 다시 말하면 신라 서울 전체를 말합니다. 신라 서울 전체를 의풍 의로운 풍속으로 좋게 타일렀다. 지는 좋게 타일렀다 했겠죠. 불이 간신 둔도라 뜻하지 않게 불은 뜻하지 않게입니다. 뜻하지 않게 간신들은 도망가서 숨었고 두는 은둔했다는 뜻이 숨었다는 뜻이고 동은 도망가서 숨어버렸고 방군 풍변 방군은 나라의 군주니까 임금은 풍은 서거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병고가 있었어. 다음 수, 봉, 경명왕 표제, 흥강왕지 외손, 건적존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서 경명왕의 표제는 외사손 동생입니다. 흥강왕의 외손, 경명왕의 외사손 동생이고 흥강왕의 외손자인 김부를 받들어서 번에서 왕위에 즉위시켰다. 그게 왜 그랬느냐고 까닭이가 나옵니다. 그 시호제는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저기 새겼느냐? 제조 위방, 새로운 나라를 새로 만들다, 새로 세우고, 상군 유군, 상은 잃어버리다고 했습니다. 임금을 잃어버린 임금을 다시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다시 모시도록 한다. 잃어버린 임금을 다시 모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뭐 이해가 됩니까? 말이 좀 서툰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족하, 물상, 충거. 족하는 왕건을 가리킵니다. 왕건, 내가 말물자입니다. 상, 충거. 내 충거를 상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말물, 앙코 말입니다. 도, 청, 원이라. 이 도는 물이 아니고, 여기서는 단지란 뜻입니다. 단지, 유원, 떠돌아다니는 말, 유원비어의 준말입니다. 유원만 듣고, 100개 규유는 엿볼규, 넘겨다 볼 유자입니다. 무엇을, 틈을 넘보다, 다시 기회를 엿보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계책으로 기회를 엿보고, 다방침요, 다방면, 여러 방면으로, 요는 요란하다는 뜻입니다. 요란하게 침략을 해서나, 상, 불능, 견, 복마수, 상은 오일이라고, 그러나, 이런 뜻으로 풀이합니다. 불능견, 보지 못했다. 복, 마수, 나의 말머리도 보지 못했다. 발, 복, 우목, 나의 소, 털 하나도 뽑지 못했다. 아무 침략해도 별 성과가 없었다 했습니다. 동초, 겨울, 초겨울에 도두, 색상, 속수어, 성산지나, 도두는 도통이 아닌가, 또는 도두는 관직명에 도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색상은 사람 이름입니다. 속수는 손이 묶이다는 뜻입니다. 손이 묶이다. 성산지나, 성산진 아래에서 색상이라는 사람이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속수무책. 들어봤죠? 손이 묶여서 아무런 아무것도 뭐 할 때 속수무책을 하죠. 속수. 원래 이 달 안에는 좌장 김락 폭해의 미리사전. 좌장 즉 왕건의 좌장 김락이 폭해는 사납게 해골이 되었다. 미리사전. 미리사 앞에서 사납게도 해골이 되어버렸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살액 거다. 거다는 다수를 차지하다. 우리나라 사이 남한 차이도 안 돼가지고 중국 사이 찾아보면 다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획득하다. 즉 싸움을 하면서 죽인 자가, 살해한 자가 아주 다수를 차지하나, 추검불소, 추격해서 사로잡다. 그러면 사로잡답니다. 사로잡은 사람들도 이들도 적지 아니하다. 강리약차, 니는 파리할 리자. 사람이 이건 네 얼굴이 파리하노 할 때 그때 리자입니다. 강하고 파리하다는 뜻은 강하고 약함이 뜻입니다. 강약과 같은 뜻입니다. 강약, 약자, 이와 같으니 성패 가지라. 가지는 불문가지 줄말입니다. 불문가지, 물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성패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뜻. 소기자, 이것도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 사실 소기는 우리가 소교의 목적을 달성했다 할 때 소기를 씁니다. 즉 자기가 뜻한 바 이 말입니다. 내가 뜻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뜻한 바는 소기자 내가 뜻한 바는 이 말입니다. 괴궁 평양지구 팔을 평양의 위에 걸어놓고 누는 괴는 걸괴자입니다. 괴릉하는 있죠. 괴릉 이거는 그 땅을 관을 파다 보니까 물이 너무 나가서 그 관을 못 놓으니까 관을 걸어놨다는 뜻입니다. 관을 물이 안 닿도록 걸어놨다는 뜻이고 괴령입니다. 그 괴자입니다. 평양의 누각에 평양 유명한 누각 뭐 있습니까? 부병루 그렇죠. 부병루 그런 거기다가 이제 팔을 걸어놓고 엄마의 폐강지수 폐강 대동하고 폐강의 물에
말을 먹이다. 말을 폐강에 물을 먹이다. 요런 걸 하고, 즉 평양까지 내가 다 접수하고 싶은 게 내 욕망이다, 욕심이다 이 뜻입니다. 소비자.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전 월 7일 전달에 7일에 5월국의 사신인 반상서가 이르렀다. 반상서가 왔는데 조지 발음 좀 이상합니다. 조지 왕의 조서를 전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지, 경여, 고려, 구통, 하호, 공계, 인명.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는 내가 알기로는, 즉, 보울구왕이 알기로는 경과 고려가, 경은 경을 말합니다. 경과 고려가 구통, 오랫동안 통했다. 하호는 우호의 가친으로 같이 연명을 이웃끼리 맹약을 맺어서 서로 좋게 통했는데 말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뜻입니다. 비인질, 요 인질인지 아닙니다. 비인, 질자지 양망. 비는 근래란 뜻입니다. 근래에 질자, 인질지 양망, 양쪽의 인질이 모두 죽음으로 해서 그 원인으로 있겠습니다. 원인으로 드디어 실화친지 구호, 드디어 마침내 옛날의 그 우호의 화친, 옛날의 화친의 잃어버렸다, 깨졌다 이 말이야. 옛날의 화친의 좋은 관계의 화친이 깨지고 호친 강경, 서로 침략하는데, 강경은 강토의 경계입니다. 국경을 서로 국경을 침략하고, 불집 관과, 관은 방패관자와 창과자죠. 방패와 창을 거칠점입니다. 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전투가 계속되었다 이 말입니다. 불적 관과 전, 발, 사, 신. 지금 전담하는 사신을 뽑아서 선발했어요. 부경본도, 경의 본도로 나아가게 보냈다. 부는 보내고, 우이문고려, 이문은 문서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문서를, 고려에도 그럴 문서를 보냈다. 요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각, 상, 친, 비, 친비는 아주 친하게 뜻입니다. 이웃처럼 친하게, 서로 친하게, 각 이웃은 의당, 각 이웃은 친하게 지내서 영구우휴, 영원히 후자는 믿을 후자는 영원히 믿고, 전쟁을 하지 않고 휴전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조서가 왔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조서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조서의 내용입니다. 보울왕의 조서. 복의 돈 조낭. 복은 나는 의리상으로는 돈덕히 왕을 존경하여 하고, 정리로는 정심사대, 정리로는 사대는 큰 나라를 심사하는 아주 깊게 섬겨서, 잘 섬겨서, 이, 소유, 조는, 소가 조입니다. 조는 조서를 말하죠. 타이르단 뜻은, 타이르는 조서를 듣고는, 타이르는 조서의 내용을 듣고는, 지성은 공경에 받들다. 그 조서의 내용을 즉시 공경에 받들려고 했다. 즉, 고려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다.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단지 염려스럽다. 조카, 왕년이죠. 조카, 욕파불능. 욕파불능 무슨 뜻인가 하면, 파는
뭐 학교가 파하다 이런 뜻입니다. 끝나다.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이 말입니다. 역파불능. 무엇을? 권위 유투. 유투는 오히려 사우다. 즉, 조카가 끝내려고 해도, 싸움을 끝내려고 해도 끝낼 수 없는 어떤 공경에 처해서 오히려 싸우려 들까봐 이 뜻입니다. 즉,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싸우려 들까봐 이 뜻이겠죠. 금, 녹, 조서, 기정이라. 지금 조서를 기록해서 다시 한 부 적어서 기정, 붙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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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상실. 청하건대, 말하건대, 유심은 유의해서, 됐습니다. 유의. 상세히, 심은 세밀히, 상세하고 세밀하게 잘 유의하라. 내 보낸 편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차, 토로 질비. 차는 장차란 뜻입니다. 토로 중에 토는 토끼고 로는 산장개입니다. 토끼와 산장개가 질전 번갈아들지입니다. 번갈아들지. 번갈아가며 도달펄 빛입니다. 도달펄. 그래서 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토끼, 요 다른 말은 줄로질비라고도 많이 쓰는데 여기 토로질비라고 생각하는데 줄로는 교활한 토끼를 줄로라고 합니다. 준이라고 합니다. 로는 산장개, 날쌘 산장개입니다. 날쌘 교활한 토끼와 날쌘 산장개가 서로 쫓기다 보면 모두 다 지쳐가지고 서로 고달프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기는 산장개고 왕건은 토끼라는 뜻이 되겠죠. 서로 싸움하다 보면 둘 다 지친다. 종필이기라. 종래의 끝에는 필이 반드시 이 남길 이 기는 비웃을 깁니다. 그래서 비웃음만 남기게 된다. 방휼상기라. 방은 조개를 말하고 휼은 도요새를 말합니다. 상지 역위소소라.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버티면, 이게 버티기 기자입니다. 서로 버티면, 이게 어떤 상황이 나면, 조개가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갑자기 있는데, 도요새가 조개 입속에 알을 빼물러 탁 집어낸 조개가 딱 입을 다물고 안 빼주는 겁니다. 안 나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버티고 있으면, 여기소서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요 뜻은 리나오늘 강의사서 여기소서는 전국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부지리의 고사야. 어부지리 고사입니다. 이래 되면 어부는 조개도 잡고 도에도 잡고 둘 다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의 미복지 위계라. 미복은 미는 미혹함, 잘못됨입니다. 복은 거듭되다. 잘못을 거듭하여, 즉, 요 경계는 경계하라. 잘못이 거듭되는 것을 경계하여 이 말입니다. 미복지 위계는 잘못이 거듭되는 것을 경계하여, 거듭 잘못되는 것을 경계하여 무후회지 자이라. 후회지 자이. 자이는 스스로 남기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 뜻입니다. 즉, 미혹한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을 잘 경계해가지고 스스로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뜻입니다. 저건 충성남 노동산에 있는 견인의 롤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봤습니다. 오늘 1시간 빡빡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